네, 제 직업이 그런 만큼 지난달에도 연말이지만 정말로 참 많은 곳을 출장을 다닌 것 같습니다. 양택, 음택,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집, 그리고 죽은 사람이 가는 집, 그리고 공장, 기업 등 다양한 곳을 다 돌아다녀 보고 그분들에게 정말 올바른 풍수적인 솔루션, 그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집을 다녀보니 또 한 번 더 알려드려야겠다 싶은 바로 거실에 대한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거실이라 하면 우리 집안에 운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공간. 그래서 현대인의 거주 형태 중에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거실 중에서도 오늘은 정말 잘 사시는 분들, 그리고 부자인 분들의 집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분명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보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부잣집 거실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고유한 특징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 더욱더 부자가 되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내용이 들어가 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그리고 도서 구매 강의 신청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부잣집 거실에 있는 바로 그것은 쾌적함입니다. 쾌적함. 어떤 물건이나 그런 유형의 물질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셨겠지만은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쾌적함이라는 단어와 개념입니다. 제가 어떤 집에 가보니 충청권에 있는 한 아파트였었는데요. 상당히 넓은 집이었습니다. 넓은 평형대 새로 나온 브랜드의 정말 좋은 아파트였는데 하지만 그 아파트 딱 안에 들어가 봤더니 입구부터 뭔가 쾌적하다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으셨고 여러 가지 뭐 집안에 그런 우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그 집에 가보게 됐는데 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집 때문만 아니더라도 이미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뭐 사업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족분들도 서로 관계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집 역시나 아주 지저분한 상태, 그런 쾌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비단 제가 이렇게 쾌적함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른 집에서도 동일하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쾌적함이라는 것은 어떤 정말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물건들을 많이 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쾌적함 자체는 그 집안에 사는 가족들의 기운과 더불어서 그 집안 자체의 고유의 기운이 잘 어우러져 있느냐, 그리고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맞게끔 잘 지내고 있느냐라는 그런 중요한 단어,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쾌적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은 쾌적합니까? 여러분들 집을 딱 열었을 때, 아, 정말 우리 집 최고구나, 정말 쾌적하구나, 라고 느껴지시는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집이 낡았느냐, 새 집이냐, 그리고 집안의 평형대가 넓으냐, 좁냐, 그것으로 나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좁은 집에 살든 넓은 집에 살든 구축에 살든 신축에 살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을 케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돈과 연관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 여러분들의 거실부터 한번 쾌적하게 꾸며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세한 내용에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쾌적한 거실을 꾸몄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사람이죠. 공간을 쾌적하게 꾸몄으니 그 쾌적한 공간에 당연히 사람이 머무르고 그 쾌적한 기분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지낸다면은 나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우리 가족의 기운들이 함께 섞이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 집안에 이제 만약에 집 구조준단서를 여러분들이 요청하든 제가 출장을 나가든 간에 한 집을 가보면은 그 집안 안에서도 좋은 공간, 나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가족은 좋은 공간에 머무르게 되고 어떤 가족은 나쁜 공간에 머무르게 되고요. 여러분들 집안을 한번 살펴보거나 형제 자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형제 자매는 유독 건강하고요.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형제 자매는 유독 병치레가 많기도 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타고난 팔자에 연유한 걸 수도 있고요. 또 개인이 머무르는 집안에서 머무르는 그 공간에 연유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각각의 기운, 각각의 공간에서 살았던 가족이 이제 낮 시간 동안 여러 공간에서 활동했던 그 가족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거실뿐이라는 거죠. 그 거실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야지. 왜 동기가몽이라고 하죠? 같은 기운을 나누고 있는, 같은 기운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이 서로에게 잘 좋은 말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지 더욱더 가족의 운이 시너지가 돼서 상승이 되는 겁니다. 자,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요. 1 플러스 1은 정말 무한대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부자인 것도 있지만은 심정적인 부자,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 풍족함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척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확천금을 얻고 아무리 100억대 아파트에 살고 아무리 자산이 금고에 현금이 그득그득하게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고요. 그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그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거고요. 매일 밤 헛헛한 마음에 술을 찾게 되고 매일 밤 어디 밖에서 방황만 하다가 쓸쓸하게 집안에 돌아오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다툼들도 있겠지만은 거실이라는 공간에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를 화해의 장으로서 화합의 장으로서 만들어 나가는 것,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부잣집 거실이라 함은 바로 깨끗함을 더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부잣집 거실이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중 화장실하고요. 백화점 명품관에 있는 화장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공간 정말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딱 단어를 던져드리는 순간부터 머릿속 이미지가 확 펼쳐지게 될 겁니다.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막 퍼져나오는 향기, 그리고 바닥에서 느껴지는 그 물기들 그 축축하고 그리고 막 발자국이 남아있는 그 더러운 그런 모양새, 그리고 잘 정돈되지 않은 그런 세면대 등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거고요. 백화점 화장실 정말 쾌적하고 진짜 내 방보다 깨끗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차이가 뭘까요? 쓰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걸치고 있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은 또 똑같이 몸에서 분비물을 배설하고 똑같이 손 씻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바로 자주 청소한다는 거죠. 공중 화장실은 딱 일정한 시간에 아침 저녁이든 오후든 그렇게 정해진 시간만 할 거고요. 백화점 명품관, 특히 명품관 화장실 같으면은 맨날 거의 계속 항상 그 청소하시는 분께서 정말 수시로 닦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깨끗함에 깨끗함을 더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우리 집의 거실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지저분하다라든지 더러워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그리고 자주 깨끗할 때 그리고 더러워지기 이전에 관리를 하고 케어하고 청소하는 게 이게 바로 진짜 여러분들의 거실에 좋은 운을 쌓고 내 집을 부잣집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깨끗함에 깨끗함을 더한다는 그 개념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두시고 생활 속에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 거실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집안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 아파트 모양새가 달라지다 보니 뭐 타워형 아파트라든지 4베이 심지어 5베이까지 여러 형태로 아파트가 나오다 보니 거실이 이렇게 한쪽으로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이렇게 딱 중심에 있어가지고 여기 안방, 작은 방, 거실, 현관 이렇게 해서 예쁘게 딱 균형 잡힌 모양새였지만은 요즘은 공간을 각각 분리된 개별 공간을 좀 많이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실이 한쪽에 치우쳐지고 거실이 작아지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심인 거실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집안 공간적인 기운적으로 그렇게 좋은 형태로 갖춰지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뭐 아파트 구조를 바꿀 수는 없죠. 더 가족들이 자주 모여서 거실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족한 구조를 메꿀 수 있는 비보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더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아파트 거주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부잣집 거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내용들 뭐 어떻습니까? 어디 뭐 어떤 금고부기를 둬야 된다. 서쪽에 뭐 저금통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아셨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뭐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거는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집과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키포인트인 거고요. 그 포인트를 짚어드릴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오늘 소개해드린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적당히 좀 쉽게 말해서 내가 좀 살만하다 혹은 부자로 살아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에이 뭐 저런 거 그거 안 지켜도 난 잘 사는데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하지만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잘 됐다가 망했다가 잘 됐다 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들부터 정말 잘 사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집을 가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엿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부자라고 해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부자일 거라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자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 지금 운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되는 거지. 이 운은 내가 쓰면은 결국 비워지게 되고 다시 또 쌓는 행위를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지금 잘 산다고 해서 막 방만하게 생활하고 막 함부로 생활하면은요, 그 운의 곳간 그리고 내 실질적인 금고에 그 돈들이 금방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비운 만큼 매일매일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의 풍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